자, 반갑습니다. 아, 아. 자,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하고 가자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승무 중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3경기밖에 없었고, 스파르타 승과 이제 라치오 승을 갔는데, 스파르타는 이겨줬지만, 라치오는 결국 0대0으로 비겼다 해서, 뭐, 연승 이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자, 어쨌든 오늘도 경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분석은 끝내고 왔는데 배당들이 살짝 좀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미축이 이제 뭐 어쨌든 정규 리그는 끝났잖아요. 지금 뭐 이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뭐 이번 주말이 안 되면 뭐 다음 주말이라도 이제 국내 경기나 일본 그 경기들도 이제 몇 경기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되기 전에 오랜만에 낮 경기들도 좋아 보이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일단 4경기 분석한 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PSV 이 상성에서도 이제 압도적으로 좋고 모든 상황에서 다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포르티나 같은 경우에는 PSV랑 비교했을 때 뭐 최근 아마 홈 원정 포함해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겁니다. 포르티나가. 그리고 홈에서는 8번 붙었는데 8번 다 이겼거든요. 8연승. 그리고 한 골을 넣은 경기도 없습니다. PSV가. 그래서 상성만큼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포르티나 상대로. 자, 그럼 최근에 이제 페이스인데 PSV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챔스 포함 7경기 5승 2무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득점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건 오버가 많은 이유는 본인들이 골을 많이 넣은 것도 있지만 실점도 어느 정도 꾸준합니다. 뭐 고에드 한 골, 그리고 홈에서 이제 0대2로 테스트한테 진 적도 있고 최근에 뭐 페노르트 3대2, 나폴리 6대2 이래서 PSV가 이길 거는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포르티나가 그렇다고 뭐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페노르트 2골차, 트웬테 1골차 뭐 이런 거 봤을 땐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트벤테전 뭐 2골도 그렇고 PSV가 실점이 꾸준하다는 걸 생각하면은 어, 이게 이마인을 가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1.8로 배당이 상당히 괜찮긴 한데 이마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포르티나가 그래도 한 골을 먼저 넣든 만약에 PSV가 빨리 골을 못 넣으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 일단은 그 결장 부분 쪽 보면은 뭐큰 부상이 많지는 않거든요. 뭐 공격에 한두 명 정도인데 어, 뭐 원정팀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장 부분이 크게 없어서 그러면 이제 원래 흐름대로 봤을 때는 PSV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PSV 승을 보지만 이마인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흐루닝언이나 스파르타 상대로도 6대1 뭐 4대2로 이겼지만 결국 실점이 있었다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버가 더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배당은 마인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제 포르티나 4.5프렌, 뭐 3프렌, 3프렌으로 배당이 빠지는데 그건 좀 위험한 게 뭐 그러다가 PSV가 진짜 4대0, 5대0으로 이길 수도 있거든요. 대승을. 지난번 스파르타처럼 6대1 대승을 거둘 수도 있어서 원정 프렌은 배당이 아무리 좋더라도 좀 조심해야 되고 차라리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게 오버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서 승이랑 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아우크하고 도르트문트. 제 생각보다 도르트문트가 배당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리고
배당이 좀 빠지긴 했지만 뭐 원정이라는 점 빼면은 뭐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왜냐면 아우크가 최근에 뭐 컵 대회도 같이 도르트문트도 했지만 아우크도 뭐 홈이긴 하지만 보험한테 지고, 그리고 그전 경기 라이프치히한테 0대6으로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우크가 뭐 예전에 미넨전 2골, 뭐 홈에서는 볼프스도 잡고 그랬지만 뭔가 실점이 되게 꾸준합니다. 무실점 경기가 없어요. 즉 도르트문트하고 비교했을 때 득점은 비슷할지언정 실점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분데스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아우크입니다. 20골. 꼴찌 메넨글라보다도 실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득점 때문에 득실이 꼴찌는 아니긴 한데, 도르트문트는 원정에서 이제 무패는 아니긴 하지만 결장 부분도 크게 없고, 지난번 프랑크전도 선제골 내줬지만 비기고 승부차에 가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미넨전 빼면은 사실 진 경기가 없습니다. 도르트문트. 그리고 일정 부분이 다음 맨시티 원정을 가야 되는데 뭐 2, 3일 뒤에 열리는 게 아니고 한 5일 뒤에 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래서 아우크가 뭐 일정 부분도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다음 일정은 좋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르트문트 쪽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르트문트 승을 봅니다. 뭐야? 마에는 잘 모르겠다. 왜냐면 도르트문트도 원정에서 득점을 뭐 마인츠라든가 하이덴하임 상대로 이제 2대0으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상대방들이 이제 다 퇴장이 있었고 장크트전 3대3 비겼던 경기라든가 뭐 최근에 그 챔스 코펜하겐전 빼면은 리그로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합니다. 아우크도 뭐 갑자기 또 뮌헨전처럼 뭐 득점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승을 보고, 이게 원래 2.5를 줬으면 오버 갈려 했거든요. 근데 하필 3.5를 줘가지고 이게 최근에 아우크가 어쨌든 홈에서 2경기 연속 무득점이고, 그리고 도르트문트도 최근에 이제 좀 언더가 좀 많은 편이다 보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3.5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렉섬하고 이제 코번트리인데, 코번트리는 사실 지금 뭐 워낙 이제 무패 흐름이 좋고, 물론 코번트리가 이제 FA컵에서 한번 지긴 했습니다. 홈에서 렉섬한테 23년도에. 근데 지금의 코번트리는 좀 달라요. 아직 이제 미월전 리그컵, 카라바오컵 패배 말고는 패배가 없고, 또 최근에 6연승입니다. 리그 6연승. 그 6연승 할 동안 단 한 경기도 한 골을 넣은 경기가 없습니다. 많으면 5골, 기본 2골에 뭐 3골, 4골씩 넣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홈보다 최근 원정 득점력이 3경기만 따졌을 때는 더 높아요. 11골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8골이고. 그래서 홈이든 원정이든 다 무패입니다. 지금. 코번트리는 8승 4무. 뭐 렉섬이 실점이 뭐 득실이 마이너스 1이라서 나름 선방하고 있지만, 그러기엔 코번트리가 유일하게 20점대의 득점대도 아니고 30점대의 득점대입니다. 34골. 그리고 실점도 한 자리입니다. 9실점. 그래서 압도적으로 득실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원정에서도 무패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득점이 두 자릿수 득점이거든요. 18골. 그리고 렉섬은 일단 수비 쪽에 이제 칼룸 도일이 지난번 이제 다이렉트 퇴장 때문에 이제 출전 정지고 부상도 한 명이 생겼고, 그래서 수비 쪽에 부상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코번트리 같은 경우도 수비에 이제 경고 누적 최근이죠. 어시를 5개나 하고 있는 선수인데 에빅 이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 또 타박상 의심되는 선수도 있고, 거기다 미드필더도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종아리 부상에 타박상 의심해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코번트리도 부상이 없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경고 누적도 있고 해서 뭐 얼추 반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장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일단 렉섬이 지난번 이제 리그컵에서 카디프한테 졌거든요. 1대2로.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스토크전 말고는 패배가 없었습니다. 뭐 레스터 원정도 비기고 미들즈브로 원정도 비기고 의외로 강팀 상대로도 잘 이제 비볐기 때문에 그리고 퀸즈전 빼고는 사실 졌던 경기들 한 골 차입니다. 그리고 3부에서 2부 올라온 팀 치고는 패배가 너무 적긴 해요. 뭐 순위가 이제 높진 않는데 무가 좀 많아서 패배 자체도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카디프전 빼면은 리그에서 진 거는 몇 경기 안 돼요. 렉섬도. 물론 이제 아직 초반이라 그런 건데 4번밖에 안 졌으니까. 자, 근데 어쨌든 코번트리는 이제 무패 흐름이고 6연승인데 뭐 7연승 가능성이 충분히 높죠. 다만 이제 지난번 포츠머스 원정에서 이제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지금의 득점력 페이스로 봤을 때는 코번트리 부러질 때까지 데려가야 된다 봅니다. 렉섬이 그래도 나름 이제 미들즈브로가 이제 약팀이 아니잖아요. 순위로 치면 2위인데 불과 코번트리하고 이제 승점이 3점 차. 득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7승 3무 1패로 하나 차입니다. 한 경기. 그래서 그런 미들즈브로 원정에서도 선제골 넣어서 비겼던 렉섬이기 때문에 홈이면은 모르죠. 근데 그래도 렉섬의 승은 배제하겠습니다. 뭐 패배도 적고 뭐 쉽게 안 지긴 하지만 이길 확률로 봤을 때는 득점력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이제 선제골은 넣긴 했지만 점유율이나 슈팅이 밀렸어요. 2배 이상. 점유율도 7대 3이었고. 그래서 뭐 홈이라서 점유율을 더 가져갈 수도 있긴 한데 코번트리의 폼을 봤을 때는 코번트리 승 봐야 된다. 요거는. 배당이 지금 떨어졌죠. 뭐 도르트문트처럼.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는 마헨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마헨 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네, 코번트리도 마헨까지 노리기에는 홈이면 뭐 지난 와포드나 블랙번처럼 노릴 수는 있는데 뭐 셰필드 웬즈나 미럴처럼 뭐 대승을 거두기에는 렉섬도 요새 페이스가 좋아요. 득점이 좀 꾸준합니다. 그 스토크 원정에서 이제 무득점 말고는 무득점 했던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골을 넣는다는 전제로 가면은 결국 코번트리가 이기려면 2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코번트리 승 보고 만에 하나 변수가 나오는 경우 코번트리가 뭐 연승이 끊긴다든가 뭐 퇴장 이슈가 있다던가 아니면 렉섬이 이제 생각보다 잘해서 뭐 다득점 무승부라든가 했을 때는 코번트리 승을 보지만 오버도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승과 오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질샷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추천 질샷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기 오늘 경기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마무리하고 아마 더 나중에 뭐 방송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튜브도 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호주 축구는 안 가기 때문에. 자, 헤타페 지로나 가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가 오늘 어찌 보면 가장 좀 어렵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면 확실히 결정을 못 내렸던 경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상성은 최근에 3연승을 했었지만 마지막 홈 경기를 지로나한테 졌고 지금 지로나하고 비교하면은 당연히 헤타페가 좋죠. 지로나하고 승점도 2배 차이고. 근데 이제 득점력만 보면은 지로나하고 한 골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헤타페도 마이너스긴 한데 지로나가 이제 유일하게 20점대의 실점을 하고 있어서 라리가에서 득실이 가장 안 좋긴 해요. 22골이나 먹히고 있어서 오비에도보다 한 골이 더 실점이 많죠. 마이너스 13, 오비에도고 마이너스 12고. 그래서 같은 마이너스라도 이제 실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헤타페 홈입니다. 홈. 물론 원정보다는
경기 수도 적고 승점도 조금 부족한데 지로나가 원정에서 아직 승리가 없고, 그리고 헤타페가 수비 쪽에 최근 부상 한 명 빼고는 뭐 공격 미드필더 깔끔합니다. 결장이 없어요. 지로나 같은 경우도 뭐 원래 공격에 좀 부상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부상이 없긴 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미드필더나 수비 쪽에도 최근 부상이 아니라서 둘 다 이제 뭐 결장 부분은 크게 뭐 문제가 될 게 없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헤타페가 지난번 빌바오 원정을 잡았습니다. 홈에서 이제 아쉽게 레알한테 졌죠. 그때 두 명이나 퇴장 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비에도전 이후에 6경기 만에 승리였거든요. 빌바오 잡은 건 좀 크다고 봐요. 원정이고. 그리고 헤타페가 특히 또 홈에서 알라베스 레반테한테도 안 졌기 때문에 레알전 유일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컵 대회도 원정 가서 11대 0으로 대승을 거뒀고, 뭐 약체긴 하겠지만 상대가. 지로나 같은 경우도 약체 상대로 원정 가긴 했는데 결국 90분에 이제 결판을 못 내서 연장까지 갔거든요. 연장까지 가면 체력적인 문제가 더 있겠죠. 아무리 루테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난 경기 제가 잠깐 봤는데 2대2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 봤습니다. 그래서 연장에 아마 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로나가. 거의 연장쯤이었나? 아무튼 거의 90분에 PK를 넣어가지고 이거 2대0으로 지던 걸 3대2로 역전하네. 지로나 아마 2순인가 뭐 중배당인가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 추가 시간 결국 끝날 때쯤 골을 먹힙니다. 3대3으로 비겼죠. 그래서 지로나도 지금 뭐 원정 승리가 없는 것도 없는 건데 다 잡은 승리를 놓쳤고 홈에서 뭐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졌던 것도 막 바르샤 그때 오버헤드킥 아니었나? 동점골 넣으면서 비길 뻔했는데 이제 추가 시간에 골을 먹혀가지고 졌는데 최근에 잘 안 지긴 해요. 지로나가 뭐 셀타비고 원정, 빌바오 원정, 그리고 바르샤 원정도 비길 뻔했고. 요새 좀 무가 많은데 승리가 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헤타페가 이기려면은 결국 득점이 2골이 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골 갖고는 불안합니다. 근데 헤타페도 보면 득점을 2득점 한 경기가 초반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1득점 이상 잘 못하거든요. 뭐 빌바오를 잡긴 했지만 지로나가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오히려 헤타페 홈이긴 한데 저는 승부 사이드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뭔가 지로나가 의외로 지난번 못 이겼기 때문에 또 비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최근 흐름을 보면은 빌바오, 셀타비고 원정도 다 골을 넣었고 바르샤까지. 즉 원정에서 지금 계속 골을 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헤타페가 실점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가면 헤타페가 이기는 경우의 수는 최소 2골을 넣어야 된다. 근데 2골 넣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땐. 그래서 승무보지만 무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4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시 보기는 끊어드릴게요. 뭐 바로 방송은 안 하더라도 다시 보기는 끊고 유튜브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